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 도내 선거인 132만 9,742명 중 35만 9,735명이 참여해 27.0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투표율은 지난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인 25.20%보다 1.5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평창군이 34.70%로 가장 높았고 원주시가 23.84%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남 강릉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종남 후보 선대위는 1일 강릉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규 후보가 지난달 27일 선관위 주관 강릉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대위는 김홍규 후보가 토론회에서 김종남 후보의 직전 국회의원 선거 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발언했지만 해당 벌금형은 김 후보의 자격이나 당선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홍규 후보 측은 김종남 후보의 선거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현직 맞대결로 치러지는 평창군수 선거에 고소 고발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제한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현수막 사건까지 겹치면서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제한 의혹입니다. 지광천 강원도 의원은 유세현장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심재국 후보 측이 자신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제가 한원기 군수를 지지한다고 하니 작년 10월 달에 신재국이라는 군수와 문화원장 이욱함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군수 출마를 하지 말고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심재국 후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긴급 성명서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제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증거가 있다면 즉시 공개하라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군수직 사퇴는 물론 정치권을 영원히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언급된 이욱환 전 평창문화원장도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완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동선대위원장 8명의 명의로 고발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경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현수막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최근 한 주민이 심재국 후보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현수막을 무단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재국 후보 측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한완기 후보 측이 현수막과 유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며 한 후보를 포함한 7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완기 후보 측은 현수막 게재 당사자는 후보 캠프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는 의혹 제기와 맞고발 속에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선거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선거 막판 불거진 각종 의혹과 고소 고발전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31일 아침 사이 강릉 지역 최저기온이 25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원 동해안의 첫 열대야는 6월 18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19일이 빨랐습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릉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이 92%를 넘어섰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28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15만 7,800여 명 가운데 14만 4,700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이 완료된 지원금은 모두 285억 원 규모이며 신청자 42%는 지역화폐인 강릉페이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지원금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강원 원주에서도 여야 지원 유세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선 데 이어 민주당도 국회의원과 배우들까지 총출동했는데요. 다만 시민들 사이에선 잇따른 유세 소음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정색 세단이 도로에 멈춰섭니다. 잠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리자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꽃화분을 전달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원주 중앙시장을 찾아 김진태 후보와 원광수 원주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옛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인 시절 인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후보들을 향한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진태 지사 후보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분입니다. 정말 책임감 있고 또 성실하게 일을 잘 하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현지 국회의원은 물론 이원종 씨 등 배우들도 원주를 찾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직후라 떠들썩한 지지 유세나 이벤트는 자제한 채 조용히 풍물시장 상인들을 만나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구자열 후보 잘 준비됐습니다. 일 잘합니다. 지난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배우 정한용 씨는 일 잘하는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원주에 와서 두 번째 와요 지금. 올 때마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밝고 그리고 활기차고 그리고 구자열 시장이 진짜 되면은 일을 너무 잘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원 유세에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은 소음과 소란으로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후보들로서는 외부 지원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야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한 지원 유세도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든 가운데 속초시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 투표율과 지지층 결집 여부가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강원도 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속초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에 무소속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3자 대결 구도입니다. 지난 25일 발표된 강원 지역 언론 6개사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양강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장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 43.6%,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 37.8%,
무소속 염하나 후보 6.9%로 조사됐습니다. 김철수 후보와 이병선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5.8%포인트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 투표층과 유동 투표층의 차이도 눈에 띕니다. 응답자 가운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철수 후보가 우세했지만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이른바 유동 투표층에서는 이병선 후보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속초시장 후보들은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속초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선 7기 속초시장을 4년 하면서 경험과 추진력을 여러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가 다시 속초시장에 도전을 해서 속초 미래발전 50년의 초석을 다지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지금 중요한 변환점에 와 있습니다. 깨끗한 시정, 중단 없는 발전, 속초 성공시대, 기호 2번 이병선이 반드시 속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속초 시민의 추천을 받아서 후보자로 나온 사람입니다. 거대 정당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온 후보자가 아닙니다. 저에게 투자를 해주시면 속초의 미래를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는 실제 투표율입니다. 속초시 지방선거 투표율은 6회가 58.6%, 7회가 59.3%였지만 8회 지방선거에서는 51.8%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상승해 4년 전에는 22.37%를 기록했습니다. 경합지역, 오차범위 내 접전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매우 높은데 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지지층의 결집, 중도층의 투표 참여율, 조직력과 동원 능력, 세대별 투표율 변수, 이러한 4가지 주요 변수들이 여기에 무소속 염하나 후보의 득표율 역시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김철수 후보와 이병선 후보 간 고발전이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결국 남은 기간 어느 후보가 지지층을 투표로 더 결집시키느냐가 최종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속초 노학동 사전투표소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도로 위의 유세차입니다. 화려한 LED 화면에 대형 스피커를 단 유세차들을 보면 과연 저걸 만드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유세차의 모든 것을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 로고송이 울려 퍼지고 트럭에 올라탄 후보자가 쉴 새 없이 손을 흔듭니다. 공식 선거운동의 상징이자 후보자들의 주요 홍보수단인 선거 유세차입니다. 선거 유세차는 1톤이나 2.5톤 트럭 적재한 부분에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연단을 올린 차량입니다. 유세차 제작에는 연단 프레임을 비롯해 스피커와 LED, 발전기 등이 들어갑니다. 거리에 나선 유세차들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갖춘 장비도 다릅니다. 시도지사나 교육감 유세차에는 주로 대형 스피커를 탑재하고 기초의원들은 비교적 소형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후보자들이 어떤 직에 출마했냐에 따라 확성장치의 출력과 소음 데시벨 허용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원 차에는 음향은 30kW 시대용의 작은 것이 있고요. 따라서 동력은 필요하지를 않아요. 도의원 이상에서는 보통 3kW 이하 3000W죠. 그 정도의 그 음향을 사용할 수 있고 LED와 스피커 탑재 여부에 따라 유세차 가격도 달라집니다. 현수막으로 꾸민 1톤 트럭 유세차 제작 비용은 6,700만 원 선. 2.5톤 트럭에 LED와 대형 스피커까지 장착하면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차량 제작비 이외에도 유류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해진 선거 비용 안에서 예산을 써야 하는 선거 캠프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에 맞추려면 선거 운동원도 줄여야 되고, 막 또 유세차 비용도 또 줄여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인 거죠. 선거철 후보자들의 무대, 선거 유세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의혹. 특히 사전투표함 보관과 관리 과정은 각종 음모론의 중심에 서곤 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선거 참관단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사전투표가 마감되자 투표소에는 개표 전 마지막 절차가 진행됩니다. 투표함이 개봉되고 선거관리원들은 투표용지를 관내와 관외 투표지로 나눕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해당 선거구 선관위로 보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선거 참관단은 투표함 봉인 상태와 투표용지 분류 과정을 직접 확인합니다. 분류를 마친 투표함에는 특수 봉인지가 부착되고 참관인들은 봉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사전투표함 조작 의혹을 차단하고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의혹들이 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과정을 조금 투명하고 객관적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진행하는 걸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또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된 투표함은 경찰과 참관인 입회 아래 운송됩니다. 관내 투표지는 우체국으로, 관내 투표함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겨집니다. 우체국에 도착한 관내 투표지에는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우편 투표 접수기를 통해 선거구별로 분류된 뒤에야 해당 지역 선관위로 전달됩니다. 지정된 차량에 운반자 1명과 경찰분 1명이 타고 그 뒤에는 이제 운송 호송하는 경찰 차량이 따라오는데요. 거기는 경찰차분이 운전을 하고 또 우체국 직원이 타고 이렇게 해서 이 이제 운반하는 게 이제 절대 누군가가 손을 댈 수 없게끔 그렇게 보호하면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투표함이 보관 장소에 도착한 뒤에도 참관 활동은 이어집니다. 공정선거 참관단은 CCTV 작동 여부와 촬영 범위, 투표함 봉인 상태 등을 다시 점검합니다. 실제 보관소 내부에는 투표함이 일정 간격으로 배치돼 있고 CCTV는 사각지대 없이 내부 모든 공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신뢰나 공정성 면에서도 여러 가지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직접 물어보는 이 형태에서도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늘 투명하게 이렇게 비치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저는 믿음이 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공정선거 참관인단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은 참관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24시간 CCTV를 통해 투표함 보관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 연길 부정기 노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노선은 티웨이 항공 189석 규모 항공기를 활용한 부정기편으로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운항합니다. 도는 향후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선 부정기 노선 운항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올해 선보인 신규 주야간 관광 콘텐츠가 관광객 체류 시간 증가와 지역 소비 활성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 결과 지난 4월 강릉시 관광 소비액은 6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증가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오죽헌 전통 뱃놀이는 만족도 97%, 하슬라 강릉 이머시브 아트쇼 역시 만족도 98%를 기록하며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두 콘텐츠 모두 30, 40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 방문 비율이 높아 체류형 관광 기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 달빛 아트쇼를 추가로 운영해 야간 관광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소비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